갑자일주 내년 병원연의 운세, 내년 한 해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간목일간의 그 특성이 좀 진취적이기도 하고 뭔가를 좀 막 앞서 나가려는 것도 있고 또 리더십도 있고요. 네. 이 갑목이 60갑자 중에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갑자일주는 첫 번째로 그 모습이 호수 위에, 호수 위에 나무가 한 그루가 이렇게 쭉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사색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물상으로 봐도 벌써 이 갑자일주는 굉장히 좀 생각이 많고 그다음에 또 현실적이기보다 약간 형이상학적인 그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이 자수라는 것은 갑목일간에게 인수에 해당합니다. 인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갑자일주는 지식과 굉장히 아주 많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학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직업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자수라는 게 쥐잖아요. 쥐. 쥐는 다산의 상징인데 어떠한 그 사람을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보육 아니면은 강우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당연히 그쪽과 많이 연관돼 있고, 또 여기에 이 자수 속에는 지장간에 임계가 있잖아요. 그죠? 임계. 이제 정인과 편인이 한꺼번에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순발력도 좋고 임기응변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그 생각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수는 도화살이기도 해요. 도화살. 그래서 타인들한테 인기를 자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인기를 받게 되는,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신살이거든요. 이걸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남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갑자일주가 내년 병우년에 천간으로는 병화를 만났어요.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활동력, 어떤 자신이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한다든가 뭐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일을 벌인다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떤 것을 구상만 해놨던 것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 제스처가 충분히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밑에 이 오화도 마찬가지로 이 간목에게 있어서는 상관입니다. 식신 상관이 한꺼번에 다 들어왔어요. 이 상관은 표현력, 언어, 어떤 영업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판매, 식신이 제조라고 한다 그러면 상관은 영업과 관련된 거예요. 제품 판매와 관련된 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활동도 할 것이고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할 것이고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 5화는 그 갑자일주의 지지 좌와 충을 하게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동안 앉아있던 자리에 변화 변동이 생긴다. 그 충은 항상 그 운에서 들어올 때 가만히 있게 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변화를 시키게끔 만드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리가 일단 흔들리잖아요. 충돌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작게는 이사 이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크게는 직장의 어떤 이직과 관련된 부분도 연관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시신상관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어떤 일들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겠다 보이네요. 그렇지만 일주만 가지고 보는 데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감안하시고, 그렇지만 이 간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호수의 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호수의 나무.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뿌리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흔들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추진력도 있고 고집도 있고 강단도 있어요. 이게 장성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한 충격이라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요. 그게 너무 과하게 지나치다라고 하면 이 나무는 이 물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이렇게 떠버릴 수가 있죠. 누워 있을 수가 있죠. 부목이라고 그래요. 이걸 부목. 부평초처럼 물에 흘러가는 데서 따라서 그냥 퉁퉁퉁퉁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이러한 변화 변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인데 자신의 주관,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흔들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확장, 너무 많은 큰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어떤 일을 진행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결혼 정년기에 이제 여성분이다라고 한다면 자식과도 관계가 됩니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임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식에 속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 좌우충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흔들기도 하고, 또 이 자수는 사람 인체의 신장 방광 혹은 어떤 뭐랄까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과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다. 활동을 삼가하고 극히 어떤 아이를 기르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만 무난하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자수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성이기 때문에 문서에도 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책, 타이틀, 간판, 명함도 속하고요. 요것들이 변화 변동이 있다 보니까 어떤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변화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혹이라도 내가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뭐 작게는 뭐 그 범칙금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 크게는 어떤 일의 이직, 이동, 뭐 이사, 변동해서 계약을 할 때에, 예, 요게 아주 순조롭게 매끄럽게 이어지면 모르겠는데, 약간의 그 굴곡이 있는, 깔끔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요 부분도 세심하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 차질 없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갑자일주가 내년 병호 연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 사고와 어떤 그런 것들 다양하게 한번 봤는데요. 뭐 이걸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주를 같이 보고 내년 운세를 보면 더 좋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갑자일주는 내년에 이러한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갑자일주가 2026년 병원년에 일어날 수 있는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